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필드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그냥 간략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 원래 대종사님이 말씀한 이 우주는 은 덩어리거든요. 은으로 꽉 차 있는 필드예요. 근데 이 가운데 내가 탄생하면 모든 게 이제 피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피은의 관계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부모는 하감지이고 동포 법률은 은감지로 이 피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우주에 있는 꽉 차 있는 은 관계에서 유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유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가 97%, 유는 3%.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필드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이 중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공정영지 광명에 따라 이렇게 공정영지 광명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광명.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이 이것을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필드 밖에서 보면 초월을 하는 거예요. 초월, 밖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죽고 살고 이렇게 되는데, 밖에서 보면 그거고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진공묘유 조화로 나타나 있고 은연자재 현상으로 나타나 있고, 이렇게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무초월 대종사님 생명사상 2번인데, 유와 무, 초월, 이 하나의 장이고, 이제 이 하나의 장을 이론으로 표시했잖아요, 대종사님이. 그리고 이것을 생사문이라고 또 표현했고, 또 불이문이라고 그랬어요. 초월, 이제 둘로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불이니까. 우리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초월해서. 근데 이제 유와 무를 가지고 그 개성에 돌고 돌아,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이것도 생명의 탄생의 한 이치거든요.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도 되고, 돌고 돌아 지극하면도 생명의 탄생의 이치야. 그래서 이제 지극하면 이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론 내에서. 구공구족, 이제 지극하면 구공이고 구족하다. 이렇게 우리 개성으로 생명 사상을 보는 거예요. 이 구공은 제가 이 원동태어 부분부여를 어느 순간부터 이걸 좋아해, 이 말을. 그래서 나중에 이거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승찬대사가 이 신신명 이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전 세계 승찬대사한테 공부를 받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의 이제 생명사상 세 번째인데, 이건 이제 저는 그 공정영지의 광명, 이것을 대종사님의 대표적인 생명사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적, void and calm, 그 다음에 영지. 이게 공적도 중요하고 영지도 중요하죠. 이제 제가 이제 법문을 좀 들어보면은 공정영지는 아주 절대적인 거, 이렇게 법문을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은 공적도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보통급하고 대강열애하고 공적 정도가 뭐 태청, 허청, 뭐 그런 청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다를 것 같고, 영지는 물론 다를 것 같고, 영지는 자기가 짓는 대로 인과의 이치가 그대로 지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지에서 지자는 알지자다, 난리지. 이게 알 거고. 그리고 이 공적이나 영지는 전부 빛의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광명의 장. 빛은 이제 보면은 빛은 감마선부터 자외선, X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은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 이건 이제 제일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쭉 보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견해 놓은 게 감마선이고 라디오파지, 그 이상 무슨 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5%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은
그러면 또 무시선에서 이걸 합해 놓으셨거든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해가지고 진공으로 절을 삼고 묘유를 용을 삼아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그러면 여기서 자성은 광명으로 돼 있다. 광명이나 자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자성은 광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광명이. 그 다음에 이제 불이문, 무시선이 불이문이죠. 여기를 잘하면, 이 광명을 잘 찾으면 생사자유와 윤회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냐니, 여기가 다 초월해서 돼 있는 거예요. 한 필드 내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울 내에서 모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문에서 보면 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회를 하면 초문. 그래서 저는 불이문, 무시성, 초문 이걸 좋아하는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에 따라서, 자성이 이 광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해광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Light of the wisdom. 반드시 없어지나니. 이게 대종사님이 보시는 생명의 원천은 빛이에요. 빛. 광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 법문을 보면은 부처와 조사, 또 범부와 중생을 나눠 놓으셨거든요. 이건 이제 생명도 되고 사함도 돼요. 그 두 구분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제 부처와 조사는 우리 둘이는 생사의처 성품 자리는 같다 그랬어. 근데 기천과 화복이며 장단만 틀리다고 그랬어. 그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마음의 자유, 우리 의미망 제1번이잖아요.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한다고 그랬어. 이때는 공정영지 광명이고 자성이고 불이문이고. 근데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 범부와 중생의 공적의 정도나 영지의 정도는 틀리지 않을까. 이때는 분별 주착이 많고 여러 가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좀 다르지 않을까. 교무님들 법문은 되게 이걸 아주 절대적으로 순수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범부와 중생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상의 진리에 가서 이제 공정영지 광명을 제일 가운데 놓고 유무를 설명을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정영지 광명을 한 번 더 내놔봤어요. 생의이치는 자연의 공도다.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에 의해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자연의 공도고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저는 이것을 피은의 빛이라고 봤어요. 내가 나타나면 피은이 되니까, 그 피은으로 내가 나타나니까, 피은을 따라 빛의 장에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무초월이 되고, 이것이 무의에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이제 이런상 진리하고 개성하고 이 전도법문을 한번 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현상, 그런 생의 이치로 나타나는 현상은 천지의 조화로 전개되고 대소유무로 분별이 되고 12의 일로 차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뒤에는 시방상계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그랬거든요. 나타나고 드러나고 appear. 탄생이 아니에요. 드러난다고 그랬어. 나타난다. 대종사님 끝까지 탄생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 피은의 장에서 나타난다. 피은이라는 게 상당히 그 생의 원칙, 생명이 탄생하는 원칙이거든요. 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나타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생명이 탄생하게 돼 있어. 대종사님 대각도 본인이 자력과 사은의 도움이라고 그러셨거든.
이게 대각도 마찬가지라고, 대각도. 그쪽 신체적인 나타남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 물질 현상이 사은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장중에 한 구슬같이 나타나는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진공묘유 조화가 돼 있고, 이게 소위 병진이죠. 진공묘유.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게 우주만유를 통하여 하나, 이게 하나의 세상이, 하나의 이치가 딱 됩니다. 무시관급에, 시간과 공간에, XY, 시간과 공간에 은연자재한다고 그랬어. 은연자재. 우리 그 큰 필드 내에서 거기는 시간, 공간이 없는 무시관급의 세상에서 은연자재하고 있는 거지 우주 밖으로 나갔다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 말씀, 심신작용은 우리 운명을, 우리 그 습관을 90% 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의 생명사상 이제 5번째는 공정영지하고 이제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영지 광명은 만유의 존재 원리자는가.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만유 존재 원리는 공정영지 광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영지 광명과 천지보은의 8조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공적의 그 특성이 다 나오죠. 8가지.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이게 그 공적의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공정영지 광명을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또 하셨거든. 생사, 탄생과 죽고 이걸 생사문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는 유무초월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이게 필드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필드 밖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공정적인 광명을 불생불멸의 도, 생멸은 도와 인가보험 이치, 이게 똑같은 말일 것 같고, 진공으로 체를 삼고는 공적의 광명이고, 묘위로 용을 삼아는 영지의 광명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건 공적이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지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생명현상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심신작용과 대소유무 12예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꼭 해야 될 것이 일상수행요법, 최소 단위.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좀 도표로 한번 묶어봤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의 생명삶 생태계를 이 그림 하나로 묶어봤어요. 이 그림은 우주를 표시할 때 이렇게 큰 틀로 표시하거든요. 우주 틀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자연의 공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개성에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것은 무 차원이고, 이 가운데는 유 차원이죠. 유 차원. 무, 유. 그리고 다시 이제 죽으면 무로 가는데, 무 쪽에는 이제 뭐 생의 요소가 있는 거죠. 생의 요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라고 그러는 차원이, 무차원.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차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4차원까지 있잖아요. 3, 4차원. 5차원부터 11차원까지도 있고 12차원까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뭐라고 말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무차원, 3, 4차원을 떠나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유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정초라고 말씀도 하시고, 사은의 본원이란 말씀도 하시고, 성품자리. 그 다음에 초월의식, 빛, 소리, 이제 혼돈이죠, 카오스. 그 다음에 대종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유정무정이 전부 생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불성, 영혼.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뭐 양자, 광자, 이렇게. 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는 지금 뭔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나 우리 우주 전체의 암흑 에너지가 거의 70%도만, 70%.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한 27%.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물질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플라스마는 암흑 물질하고 우리가 보는 물질을 합해서 30%를 플라스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30% 물질의 99.99%가 플라스마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고체, 액체, 기체는 극히 일부만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가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인데, 살아가는데 생태계가 중요하잖아요. 생태계. 우계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시 생태계, 전지보호 동포법령,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다음에 생태계 2 밑에는 미시 생태계. 우리 몸에 미생물이나 이런 장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거 꼭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존의 종교에서는 신이 이걸 만들고 부처님한테 비례해야 되고 이런 말을 했는데, 대종사님은 이 바뀌는 이치, 나타나는 이치를 공정정지 광명이라고 했었고, 유무초르 생사문이라고 했고, 돌고 돌아 지극하면이라고 했고, 이게 이치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장중에 한 구슬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진공묘유 조화로 돼 있고, 구공구족으로 돼 있고, 은연자재하고 있다. 이 은연자재, 진공묘유, 구공구족을 우리가 어떻게 유상으로 보고 어떻게 무상으로 보느냐는 우리가 자기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종사님 법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3차원 구조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번식을 해야 되고, 노병사를 하게 되고. 무에서는 0차원 아니면 5 내지 11차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이 세상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고, 이건 이제 케오스인데 코스모스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려면 생명력, 조화력, 면역력, 이 세 가지가 아주 딱 잘 맞춰져 있어야 돼. 또 연기, 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의학도 이 생명력, 조화력, 면역력 또는 연기, 질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양한방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협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이것을 신학문, 수행문하고 대서유무 12에서 심신작용을 이렇게 해라 해서 네 인생을 그냥 자연에 물같이 가지 말고 네가 개척해서 플라스마 같이 살아라, 그런 것 같아. 심신작용의 중요성. 이건 뭐 우리가 내 인격을 바꾸는데 구분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 무세계는 이제 양자, 광자, 뭐 입자가 없는 세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돼야지 이제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분자, 더 모이면 세포가 되고, 기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DNA가 작용을 하고, 유전자, 효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물질 계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물질 계백이 일어났어. 근데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 AI, 사물 인터넷, 나노, 테크닉,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또 플라스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용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나 상대 안 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인간, 생태계인간, 이게 그 구분을 해가지고 사은으로 넣을 것인지, 나는 사은에 동포은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계 물질과도 서로 자리이타로 잘 살아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 차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let it be,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생명의 탄생은 로그인이 되면 컴퓨터로 비교하는 거예요. 로그인 돼서 나타나면 스터디하고 실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흩어질 때가 되면 로그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쭉 반복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최소 단위가 일상 수행의 요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과학도 나오고 유전자, 나노, 로봇도 나오고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이제 이번에 내가 추가한 플라스마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앞으로 미래의 생명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생태계. 사은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과학적인 변화, 물질 개벽을 공부하려면 저는 사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물질 개벽은 이 사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은이 거시사은, 미시사은. 미시사은은 소위 바이오죠. 바이오. 그래서 우리 수명도 늘어나고 이건 이제 대종사님이 1924년 이때가 개벽이라고 그랬죠. 후청 개벽이 1924년. 근데 2035년이나 45년 사이에는 소위 특이점이라는 점을 지나갈 걸로 보거든요. 과학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특이점. 그때 우리는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도표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한 2100년쯤 돼서는 이 물질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50%를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과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벌써 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의 힘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때는 마음의 힘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질을 이제 내가 부리면서 살려면. 그래서 대종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이냐면 자기를 이기는 마음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AI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의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도 사막 발전과 사은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은은 이 물질 개벽이 사은에서 이루어지니까 사은을 바탕으로 사막을 세워서 우리가 말하는 금강산이나 피라미드 모형을 튼튼히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 물질에 이용당하고 노예가 되고 파랑고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병전하는 생물학적인 뇌가 있고, 생물학적인 나와 여러 가지 나한테 이제 과학이 들어와 있어. 뭐 임플란트도 들어와 있고, 심장, 뭐 판막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나인데 결국은 에콜로지컬, 이 사은과 합해진 사은을 바탕으로 나를 만든 에콜로지컬 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종사님이 신학문에 딱 사은을 내놓으셨거든요. 수행문에는 물론 사막도 내놨지만, 그래서 이 사은을 바탕으로 깔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 개벽에 당하지 않을까, 아무리 정신만 길러도. 그래서 이제 이게 4강에서 이제 제안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원불교 문화가 역시 길게 가니까. 기독교도 뭐 예술 문화의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그래서 보면 소위 사은을 바탕으로 생명의 탄생으로 피근의 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나오면 피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콜로지컬 나를 만들자. 큰 나를 만들어야지 그냥 셀프 네이처만 갖고는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벌써 아무리 수양을 해도 물질이 이 돈 앞에서는 이게 약해지거든요. 본인은 해도 자식이 뭐라고 하고 부인이 뭐라고 하면 약해져요. 이게. 이게 대종사님은 부가 되는 법도 다 써놓으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견성, 양성, 솔성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사막으로 열심히 우리 공부했으니까 사은으로 한번 또 해보자 이거예요. 사막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비은으로 찾고 견성이, 그 다음에 보은으로 키우고 양성, 그 다음에 솔성으로 메이커가 되자. 메이커. 그래서 이것은 소태산의 필드 개념, 소태산의 그 큰 틀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일상에서 찾고, 우리가 보통 전에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대변 보고 오면은 무심코 오는데 이거 감사 생활하자. 이거 무심코 되냐고. 무의야 자동적으로 되는 그 수십억 년의 정보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뇌 간에 있는 정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의 소위 생체시계, 최소 생체시계는 하루 24시간 단위로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영생의 최소 단위, 프랙탈.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고 8시간 일해서 느끼자. 대종사님의 이론은요, 저는 그건 내가 단순한 가만히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때 따라다니는 활동하는 이론이지, 그냥 자선에서 나오는 이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일터에서 내가 활동할 때, 소위 납독기에서는 그때는 이론도 있을지만 그 효용성이 적어요. 활동할 때 금독기에서 이론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 이론을 느끼자 이게. 그 다음에 일상에서 또 찾자. 모든 게 일상이죠. 일상수행의 요법이 일상이니까. 일상에서 일심도 해보고 몰입도 해보고 지극하여서, 그래서 원의 축을 만들어야 돼. 이론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축이 현찮으면 이 원이 약해져요. 이게 우리가 이론은 많이 그려봤으니까 그걸 더 강하고 마음의 힘이 단단한 이론을 그리려면 축이 튼튼해야 돼요. 이 축, 영단을 만들자. 영단은 그냥 정신수양만 갖고는 안 돼요. 사은을 바탕으로 사막을 세워서 영단을 강하게 해놔야지, 이게 소위 정신과 물질이 병진된 영단을 만들어 놔야지 튼튼한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 메이커가 다 하면 이게 소위 재생의세이지 않느냐. 내가 가는 데마다 서로 은을 주고받고, 이게 재생의세이지 않느냐. 그럴 때 내가 이론의 중심에 항상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론의 중심. 그래서 마음의 자유, 우리 의미망 됐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AI 시대 준비, 이것은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는 거지, 이게 미래 시대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왔지만, 대종사님 보면 앞으로 너희들 미래에 이렇게 준비해라, 이것이지 건강경에서 이러니까 맞다, 이건 이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내가 슬라이드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 대종사님은 또 친절하게 영생에 가지고 갈 것을 딱 써놓으셨거든. 영생에 네가 여기서 살면서 가지고 갈 것이 뭐냐. 복덕을 갖고 와야 돼. 복덕. 이게 사은의 복덕을 지어야 돼요. 근데 상 없는 복덕을 지어라 그래. 상이 없는. 상이 있으면 이제 집착이 돼버리니까 그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상 없는 복덕을 지어서, 그 다음에 서원.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라고 그랬거든. 이게 이제 친절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놓으셨어. 정산종사님은 또 생사품에서 그 공덕, 똑같이 복덕이 있어야 되고, 상생의 선연이 있어야 되고 그랬어. 상생의 선연. 이게 10인 1단이 중요해요. 혼자만 떡 하려면 안 돼.
10인 1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정한 이제 마음이, 일념이 있어. 청정한 일념. 일념의 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정한 일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음의 힘이죠.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을 더 쉽게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정산 정사님이. 저는 이제 그런 습성이 됐어요. 어디 이제 어디 교무님이 책을 쓰시면 얼른 목차부터 봐. 그래갖고 이 사은을 어디 써놓으셨나 보면은 사은은 별로 안 쓰셨어. 전부 이제 정신수양하고 자선하고 막 이런 것만 막 써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더군다나 이제 구분, 심신작용으로 자기 인격의 구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대종사님 법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면 절대 실망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론도 그리지만 이론의 센터, 축을 기르자. 축. 이제 4강은 이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은 5강은 마음병과 정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전에도 수행품의 마음병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정신병이, 그럼 정신병하고 마음병은 뭐지? 이게 이제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성자들이 말씀하신 건 다 똑같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 하느님 말씀하신 거나 이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 성경에는,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니다 보면은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란 말도 있거든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대종사님도 또 그 빛, 이런 광명, 해광 이런 말 쓰셨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빛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이런 빛은 5%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빛이 95%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빛을 라이트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빛은 뭐 엑스레이라고 하든지 레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 그러지 라이트란 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도 영문도 레이라는 말을 쓰면은, 방사선도 레디에이션 그러거든요. 레이라는 말을 쓰면 모든 빛을 통합을 해요. 라이트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문 번역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생명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탄생도 옛날 부처님 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야, 하느님이 있어서 다 이렇게 했어. 부처님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부처님이 그 만물을 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 법문도 있잖아요. 우리 대정경에도.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과학이 이제, 그러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느님이 저 달나라에 있나 그러고도 그냥 믿었잖아요. 하늘에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하늘이 뭐인가 과학이 그냥 우주선이 가서 막 빙빙 돌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시대에 대종사님도 하느님을 믿어라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치가 나옵니다. 이치가. 이제 빛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비트 쓰잖아요. 비트. 컴퓨터 빛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로 저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으면 0하고 1 사이도 또 수만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그 태초의 그 정보가 이 컴퓨터 디지털 같이 그 숫자로 이렇게
다 영지, 그러니까 영지죠, 영지.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것을 정보라고, 요즘 같으면 이제 비트로 하면 정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말이 들린다고, 하느님의 말을 들었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땐 또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조그만 속에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디지털로 이걸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빼보려면 언제든지 빼보고. 그래서 우리 목타원님 나중에 후진들이 우리 고 목타원님 정보 빼보자면 뺄 수 있잖아요. 빼면은 그것을 그 정보를 가지고 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디지털 영생. 지난번에 한번 안 했나? 디지털 영생. 예. 그것을 로그인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컴퓨터식으로 말하면 그렇고, 이제 선천 종교식으로 하면 만능의 유일한 신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이제 100% 우주를 100%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3%밖에 안 된대요. 3%. 그다음에 97%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건 이제 또 우리 원자 하나를 봐도 원자 핵이 차지하는 것은 3%밖에 안 되고 원자를 싸고 있는 것이 97%인 거예요. 이게 97%가 진공인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전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원자 구조나 우주 구조나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빈 공간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력이라는 힘은 있는 거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안 부딪힌 거예요. 해하고 달하고 우리가 안 부딪히. 중력 힘. 이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요. 암흑 물질. 달하고 우리 지구 사이에 꽉 차 있어.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안 부딪히지, 이것을 이제 물질이 아니라 힘으로 보는 겁니다. 힘. 그리고 지금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팽창.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물질이 팽창하는 거야? 그 우주 전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그랬더라고요. 에너지. 그러면 하여튼 지금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하고 물질하고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3%. 그 3%는 액체, 고체, 기체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액체, 고체, 기체로. 근데 이제 플라스마는 뭐냐면 암흑 물질도 물질이잖아요. 아무튼 물질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3%도 물질이요. 그게 이제 합하면 30%쯤 되잖아요. 이것의 99.99%래요. 이게 아마 플라스마가 암흑 물질을 거의 대표하지 않나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더 깊숙이는 모르고 그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액체, 고체, 기체 이외에 플라스마가 있구나. 이것을 이번 시간에 꼭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플라스마는 무슨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환경 정화도 하고 인공 태양도 되고, 앞으로 우리 은혜가 오늘 나누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문제점을 이 플라스마가 다 해결해요. 거의 해결하게 돼 있어요. 청정 에너지도 인공태양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원자력이고 이거 끝나는 건데, 그 플라스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